2025년 12월 29일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날 SK하이닉스 주가는 64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60만 닉스 고지에 다시 돌아선 겁니다. 한국 반도체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모릅니다. 왜 지금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삼성과 SK하이닉스 둘 중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오늘 이 영상에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5년 4분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20조를 벌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7조를 벌었습니다. 한 분기에 말이죠. 둘이 합치면 37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6%를 두 회사가 석 달 만에 벌어들인 겁니다. 놀라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증권가는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100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조입니다. SK하이닉스는 76조로 전망됩니다. 둘이 합치면 1년에 176조를 벌어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어디까지 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1년 전만 해도 반도체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재고가 쌓이고 가격은 떨어지고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AI입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챗GPT가 나온 게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불과 2년 전이죠. 그런데 이 2년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기업이 AI에 미쳐버렸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뭐가 들어갈까요? 엔비디아 GPU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GPU에는 뭐가 붙어야 할까요? 바로 HBM입니다. 고대 여풍 메모리, 초고속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 D램으로는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HBM이 필요한 겁니다. HBM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2025년 346억 달러입니다. 대략 50조 원 규모죠. 그런데 2026년에는 546억 달러로 커집니다. 58% 성장입니다. 1년 만에 60% 가까이 커지는 시장입니다. 2028년에는 1000억 달러, 140조 원이 됩니다. 불과 3년 만에 3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HBM을 누가 만들까요? 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딱 3뿐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런데 한국 기업 둘이 시장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독점이죠. 자, 그렇다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각각 분석해 보겠습니다. 투자하려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회사가 더 강한가? 미래는 어떤가? 주가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HBM 시장에서 완전히 독주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57에서 64%입니다. 절반 이상을 혼자 먹고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엔비디아 물량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누구입니까? AI 반도체의 절대 강자죠. 젠슨왕 CEO가 지난 5월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에 SK하이닉스 부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HBM4에 이렇게 썼습니다. HBM4를 잘 지원해달라. 직접 부탁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SK하이닉스 없이는 엔비디아 GPU를 못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젠슨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의 협력을 통해 무어의 법칙을 넘어선 진보를 이룰 수 있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SK하이닉스의 HBM이 더 필요하다. 완전히 반했죠. 숫자로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2026년에 HBM으로만 얼마를 벌까요? 50조 원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매출이에요. 영업이익은 25조로 추정됩니다. HBM 하나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 전체 이익보다 많이 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HBM4입니다. 차세대 제품이죠. SK하이닉스는 이미 지난해 9월에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체제를 확보했습니다. 경쟁사보다 6개월 빠릅니다. UBS는 2026년 HBM4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70% 점유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70%입니다. 거의 독점이죠. HBM4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개당 500달러 중반대입니다. 대략 70만 원이죠. 현재 주력인 HBM3가 370달러입니다. 50만 원 정도죠. 50%나 비쌉니다. 그런데도 주문이 밀려옵니다. 이미 2026년 물량이 다 팔렸습니다. 완판입니다. 여기서 잠깐 SK하이닉스 실적 추이를 보겠습니다. 2025년 1분기 영업이익 7조 4천억, 2분기 9조 2천억, 3분기 11조 3천, 4분기는 14조 4천억으로 예상됩니다. 매 분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가는 어떨까요? 지금 64만 원입니다. 증권가 평균 목표가는 75만 원입니다. 10만 원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증권사는 80만 닉스까지 전망합니다. 지금보다 25%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아직도 저평가됐기 때문입니다. 경쟁사 마이크론과 비교해보세요. 마이크론은 PBR, 주가순 자산 비율이 2에서 3배입니다. SK 하이닉스는 1.5배입니다. 기술력은 SK 하이닉스가 훨씬 앞섰는데 주가는 오히려 싸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제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회사거든요. 메모리도 만들고 시스템 반도체도 만들고 파운드리도 합니다. 스마트폰도 만들죠. 규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700조입니다. SK 하이닉스는 520조입니다. 180조 차이죠. 그런데 영업이익은 어떨까요? 올해 4분기 기준으로 삼성이 20조, SK가 17조입니다. 격차가 3조밖에 안 납니다. 시총 차이에 비하면 이익 차이가 너무 작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 여력이 더 크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무기는 바로 종합 경쟁력입니다. HBM만 보면 SK 하이닉스한테 밀립니다. 시장 점유율이 1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범용디램은 어떨까요? 삼성전자가 세계 1위입니다. 점유율 40% 이상입니다. 웬드프레시도 1위입니다. 파운드리는 세계 2위죠. TSMC 다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2026년부터는 범용 디램 가격도 폭등할 겁니다. 왜냐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생산 라인을 HBM으로 전환했거든요. HBM이 훨씬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디램 생산량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수요는 어떨까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서버에는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범용 디램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서버 한 대당 탑재되는 디램 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오릅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서버용 디램 고정 가격이 전월 대비 25% 급등했습니다. 한 달 만에 4분의 1이 오른 겁니다. 2026년에는 더 오를 겁니다. 업계에서는 서버용 디램 수요가 올해보다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면 공급 증가율은 23%에 그칩니다. 격차가 12%포인트입니다. 가격 폭등이 확실한 거죠. 삼성전자는 범용 디램에서 SK 하이닉스보다 점유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범용 디램 가격이 오르면 삼성전자가 더 큰 혜택을 받습니다. HBM에서는 SK가 앞섰지만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는 삼성이 더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게는 비밀병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HBM4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먼저 양산했지만 삼성전자도 따라잡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HBM4 자체 성능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양산 직전 단계죠. 그리고 업계 최초로 원시 10나노급 6세대 디램을 도입했습니다. 가장 미세화된 기술입니다. 원시 기술이 뭐가 좋은가? 메모리 성능을 높이고 전력 소비를 줄입니다. 같은 크기에 더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고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성능 높고 전력 적게 쓰는 HBM.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업계에서는 2026년 1분기 중에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봅니다. 만약 승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HBM 점유율이 급등합니다. 지금은 17%지만 2026년에는 3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2026년 HBM 출하량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105억 기가비트입니다. 올해 대비 3배 증가죠. 그리고 HBM4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익률이 대폭 개선됩니다. HBM4는 HBM3보다 50% 비쌉니다. 똑같은 양을 팔아도 매출이 50%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 2026년 영업이익을 100조로 봅니다. 100조입니다. 역대 최고치죠. 한 분기에 25조씩 벌어들인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추정치를 제시한 하나증권은 112조까지 봅니다. 분기당 28조입니다. 상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어떨까요? 지금 11만 6천 원입니다. 증권가 평균 목표가는 13만 9천 원입니다. 2만 원 넘게 오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는 목표가를 16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보다 37%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노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최소 2027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027년까지입니다. 앞으로 2년은 더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2026년 영업이익을 133조로 예상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보다 더 높게 본 거죠. 자, 여기까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각각 봤습니다. 그럼 둘 중 뭘 사야 할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둘 다 사세요. 왜냐면 둘 다 오를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격은 다릅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특화 기업입니다. HBM 시장이 커지면 가장 큰 혜택을 받습니다. 성장성이 더 높죠. 주가 변동성도 큽니다. 공격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HBM도 하고 범용 디램도 하고
낸드도 하고 파운드리도 합니다. 리스크가 분산돼 있습니다. 안정적이죠. 그리고 배당도 줍니다.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김놓고 하나증권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램 1, 2위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초 이후 주가 상승폭은 각각 99.8%, 214.6%로 마이크론 216%, 대만 반도체 기업 나냐 497% 대비 작다. 국내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해 볼 만하다. 무슨 말이냐? 한국 기업들이 기술력은 더 좋은데 주가는 오히려 싸다는 겁니다. 저평가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한국 반도체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메모리 분야에서는 압도적 1위입니다.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업체들입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3위 기업입니다. B램 점유율이 20% 정도. 그런데 HBM에서는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최근 깜짝 실적을 냈다고 난리인데 그래봤자 한국 기업들한테는 한참 못 미칩니다. 마이크론 CEO 산제이 메우로트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 HBM 공급 계약을 완료했다. 그런데 물량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 기업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마이크론은 HBM 시장에서 점유율이 10%도 안 됩니다. 한국 기업들 79%와는 비교가 안 되죠.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HBM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CXM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만들려는 게 HBM2입니다. HBM2는 10년 전 기술입니다. 지금은 HBM3가 주력이고 곧 HBM4가 나옵니다. HBM2는 이미 9세대 기술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제재 때문에 중국은 장비나 소재 수입이 어렵습니다. 실제 양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겁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HBM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봅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스템 반도체는 어떨까요? 여기는 솔직히 한국이 약합니다. AI GPU는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90%입니다. 파운드리는 TSMC가 압도적 1위죠. 점유율 66%입니다. 삼성전자가 2위인데 점유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격차가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 GPU에는 반드시 HBM이 붙어야 합니다. TSMC가 만든 칩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서로 협력 관계라는 겁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젠슨왕이 SK하이닉스를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HBM 없이는 GPU를 못 만들기 때문입니다. TSMC도 SK하이닉스와 동맹을 맺어 차세대 HBM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메모리로 승부하는 겁니다. 메모리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 우위는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기술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HBM3 열이단 36기가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 곳이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는 원시 D램으로 HBM4를 만들고 있습니다. 둘 다 세계 최고 기술입니다. 존젠사들이 따라오려면 최소 1년에서 2년은 걸립니다. 그 사이에 한국 기업들은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 리더십입니다. 선두를 달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자, 이제 미래를 보겠습니다. 2026년은 어떨까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계속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더 강해질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6년을 1990년대 호황기와 유사한 슈퍼사이클로 정의했습니다. 1990년대가 언제죠? 인터넷 혁명 시기입니다. 그때만큼 큰 호황이 온다는 겁니다. 글로벌 디램 매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낸드는 45% 증가하고 디램 평균 판매 단가는 33%, 낸드 평균 판매 단가는 26% 상승할 전망입니다. 가격도 오르고 판매량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완벽한 판매자, 우위 시장이죠. HBM 시장은 더 폭발적입니다. 2025년 346억 달러에서 2026년 546억 달러로 58% 성장합니다. 그리고 2028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3년 만에 3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성장률을 보이는 시장이 흔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 커질까요? AI 수요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습 단계였습니다. 챗 GPT 같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추론 단계로 넘어갑니다. 학습한 모델을 실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추론 단계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메모리 용량입니다. 빠른 속도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HBM 수요가 폭발하는 겁니다. 학습 단계에서도 HBM이 필요했는데 추론 단계에서는 더 필요합니다. 게다가 AI 투자 주체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빅테크 중심이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이 네 회사가 데이터 센터에 돈을 퍼부었죠. 그런데 이제는 각국 정부도 뛰어듭니다. 소버린 AI라고 합니다. 국가가 자체적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데이터 주권 때문입니다. 자국 데이터를 외국 기업 서버에 맡기기 싫은 거죠. 보안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유럽 각국, 중동 산유국, 아시아 국가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전부 반도체입니다. 한국 반도체죠. 한국 반도체 수출 전망을 보겠습니다. 2025년 1,69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1,880억 달러로 또 경신합니다. 12% 증가하는 겁니다. 1년에 200억 달러씩 늘어난다는 거죠. 우리 돈으로 28조 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갑니다. 두 회사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리스크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미국 통상 정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는 타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대체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HBM을 만들 수 있는 곳이 한국밖에 없거든요. 엔비디아도 구글도 아마존도 한국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관세를 물려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미국 제재도 있고 기술 격차도 크고 최소 3년에서 5년은 한국 우위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는 AI 거품입니다. 만약 AI 투자가 갑자기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수요도 감소하겠죠. 하지만 이것도 단기 리스크입니다. AI는 이미 인류의 미래입니다. 거품이 꺼진다 해도 장기 트렌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기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할 겁니다. 투자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장기 투자하십시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최소 2027년까지 갑니다. 2년 이상은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마세요. 둘째, 분할 매수하십시오. 한 번에 몰빵하지 마세요.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나눠 사십시오. 주가가 떨어지면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세요. 셋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십시오. 삼성전자만 사거나 SK 하이닉스만 사지 마세요. 둘 다 사세요. 비율은 본인 성향에 맞게 조절하시고요. 공격적이면 SK 비중을 높이고 보수적이면 삼성 비중을 높이세요. 넷째,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십시오.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주가는 단기적으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해야 버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목표가를 정하십시오. 삼성전자 15만원, SK 하이닉스 80만원. 이 정도면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하면 일부 매도하고 수익을 실현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지금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AI 혁명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HBM 시장은 향후 3년간 3배 성장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시장의 79%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2026년에 합쳐서 176조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됐습니다. 글로벌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이 낮습니다. 상승 여력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미국 통상정책, 중국 추격, AI 거품.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한국 반도체의 기술 리더십은 견고합니다. 대체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파도를 타는 자와 놓치는 자. 1년 후 결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결정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만드는 겁니다.